우선 해경 개론하고 해사법규의 이제 과목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좀 많아요. 이해 20%에다가 암기 80%의 과목이에요. 잘 외우려면 우선 무작정 암기만으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론 수업을 좀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로서 암기가 쉽게 될 수 있게끔 수업을 좀 잘 듣고 기재할 건 기재하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출문제집의 용도가 있는데요. 기출문제집의 용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분석용이에요. 분석을 단순히 이제 몇몇 학생들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맞았으면 넘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할 때 답을 체크하면 안 되고 우선 이론서에서 내용을 배웠으면 기출문제집을 토대로 어떤 내용이 출제됐는지 그리고 출제지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은 어떤 것들인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출선지 하나하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들이 출제됐는지 그걸 잘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집에 이제 두 번째 정도가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풀이입니다. 첫 번째 이론 수업을 듣고 기출문제집을 분석을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문제 답의 체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체크가 안 된 문제집을 눈으로 또는 연습장에다가 답을 따로 체크하면서 그때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의 용도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분석, 두 번째는 풀이.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 병행되면서 이론서의 단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단권화란 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론서는 사실상 이제 우리 저자들이 또는 강사들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 또는 이제 기출됐던 내용에 대비해서 120%, 130%의 내용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빵꾸가 안 나. 그래서 이제 빵꾸가 안 나게끔 이론서를 만들어진 게 이론서라면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 그리고 출제된 방식, 기법 이런 것들을 이론서에 조금씩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론서에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됐던 내용, 기출된 방식 또는 출제 기법들 여러분들이 또 자주 틀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론서에 표기가 될 때 이런 것들이 단권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반복돼야 돼요. 몇몇 학생들은 이론 수업 한번 듣고 또는 기출문제 한번 보고 어느 정도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오산이에요.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뭐 이론서나 문제집을 안 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끄집어내는 거 아니야. 이거는 무의식 중에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18번 놀이처럼.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이걸 튀어나오게끔 하려면 그 배경에는 수없이 많은 반복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복을 만들게끔 하는 그런 전제가 바로 단권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론 상권에다가 못해도 내가 분명히 기출문제만 보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두세 권 정도 더 볼 거 아니야. 그러면 한 과목당 여러분들이 봐야 될 뭐 문제집이나 이론서는 한 네 권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네 권 볼 시간을 어느 정도 어떻게 정리해라? 이론서에 단권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 문제집이나 이론서를 계속 병행해 나가면서 이제 문제 유형과 형식 방법들을 계속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암기가 안 되면 이론서만 본다고 해서 또 해결 안 되겠죠. 또는 문제집만 본다고 해서 또 해결 안 되겠죠. 두 개 같이 병행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출제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해양경찰학개론 해사법규의 출제 방식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한 80% 정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변형은 좀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신유형이 한 20%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유형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겠다고 정말 범위를 넓혀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오산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걸 이제 무작정 넓혀간다고 무작정 사이드에 있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그게 해결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기출되었던 내용 80% 내용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다는 다음에 그때부터 확장을 하면 되는데요. 20%의 내용 중에 신유형들 첫 번째 유형은 사이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출 안 되었던 내용 이외의 내용들 확장돼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무작정 넓혀가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하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기출되었던 문제, 뭐 기출 방식 또는 이제 요 출제진들이 내는 기법들을 계속 이제 확인하고 눈으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신유형 특히 이제 사이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1번부터 4번까지 선지 중에 출제진이 이걸 바꿔냈겠다, 이걸 출제했겠다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찍어가야 되는 스킬들이 좀 필요해요. 자, 두 번째 신유형은 사례형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을 주고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쭉 보다 보면 이런 사례형 문제들은 정말 법률 수준, 시행령 시행규칙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사례형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문제만 봐서는 안 된다. 즉 기본서에 있는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할 때 이런 사례형 문제를 막힘없이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만 풀어봤던 친구들은 정말 문제만 수없이 풀어봤던 친구들은 이런 사례형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서에 어떤 내용이 정확히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만 풀어봤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에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해라 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교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기출에 정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론서에도 정말 충실해야 된다.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기출문제 분석을 정말 잘해야 되고, 기출문제가 정말 완벽하리만큼 될 때 여러분들은 80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간다. 그리고 자, 이 80점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에도 기출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서 기출을 반복하다 보면 사이드에 있는 내용까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사례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형 문제도 자, 무작정 문제를 많이 풀어볼 게 아니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에 충실했을 때 사례형 문제도 대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고득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문제풀이하는 기계가 되지 마세요. 기본서 기출문제집 정말 2개를 완벽하게 보셔야 됩니다.